데이터를 많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종류를 분류하거나 수치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유형을 보면 분류와 예측이 있어요. 분류는 우리가 이미지 분류 있죠. 이미지 분류 같은 것들. 이게 하나 이미지 분류의 형태. 크게 분류하는 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고, 그러면 다양한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가, 그걸 분류를 예측하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이 있습니다. 예측.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값을 준 다음에 해당 수치 값을 우리가 예측하는 형태의 두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책에는 여기 이 책은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띵덤입니다. 머신러닝은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뭐 큰 뭐 대단한 뭐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요약하자면 그 내용을 학습할 때 인공지능의 데이터들을 학습할 때 실제로는 방정식을 학습을 해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식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 그 식을 계산하면서 뭔가 알고리즘을 학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정식을 학습을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머신러닝이 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어제 봤던 것처럼 수치 데이터를 주면 해당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본 틀은 방정식을 학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딥러닝은 뭐냐면 방정식을 학습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여러 번 학습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서 보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학습은 뭐냐면 정답을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그럼 학습 데이터를 줄 때 우리가 만약에 분류 데이터를 줄 때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할 분류가 뭐냐면 물고기 PC 분류예요. PC 물고기 분류. 책에 있는 예제는 물고기 분류인데 물고기들의 기본적인 데이터 값을 줍니다. 만약에 곰물고기, 잉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돔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큰 돔도 있을 테고 작은 돔도 있겠죠. 돔의 크기가 다양하니까. 그러면 길이가 10cm고 뭐 무게가 100g이다. 이런 돔. 빙어는 작죠? 그러면 뭐 빙어는 한 2cm 되려나? 무게가 한 10g. 이런 종류. 그러면 10g이고 100g일 때 얘가 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5cm 뭐 한 150g. 요것도 돔. 데이터를 줄 때 얘도 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돔 100마리, 돔 100개. 빙어 길이가 2cm고 무게가 한 10g 된다. 그러면 얘를 빙어 1. 두 번째 빙어 자료는 뭐 3cm 되고 한 무게가 한 15g 된다. 그러면 얘도 빙어 2. 이런 형식으로 해당 데이터와 이 해당 데이터가 어떤 분류인지를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타겟 데이터라고 해요. 타겟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학습할 데이터랑 같이 주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10g이고 10cm고 100g 땐 돔이고 15cm고 150g 땐 돔이고 그렇게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작은 거 2cm이고 10g인 건 빙어, 3cm이고 15g인 건 빙어.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다 학습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왔어요. 만약에 11cm에 90g이면 얘가 돔인지 빙어인지 알아맞혀봐라. 그게 실제적인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는 걸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안 줍니다. 그냥 이 데이터만 주면 지가 알아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한쪽은 돔이라고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데이터를 안 주면 돔 이렇게 분류는 안 해요. 보통 뭐 1, 0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학습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섞어서 학습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이쯤 나눠야 되고 얘는 요쯤 나눠서 얘는 1번 분류에 해당하고 얘는 0번 분류에 해당한다. 스스로 분류하는 걸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 합니다.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응?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할 건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분류 알고리즘. 자, 분류 알고리즘인데 첫 번째의 데이터는 뭐냐면 책에 있는 데이터의 이제 유형을 항상 우리가 뭘 할 때는 얘가 데이터의 구조가 어떤 형태의 구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의 유형은 돔하고 빙어를 구분할 거예요. 돔하고 빙어를. 그런데 뭘로 얘가 구분하냐면 돔과 빙어의 길이와 무게를 가지고 두 가지의 분류를 할 거예요. 돔인지 빙어인지 분류를 합니다. 무게를 가지고. 무게와 길이. 그러면 책에 있는 데이터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프레임 언더바 랭스. 프레임이 돔입니다. 돔. 배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레임 언더바 랭스, 뭐 돔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돔의 길이는 25부터 25.4cm부터 시작해서 41cm까지 돔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돔의 길이. 그 다음에 하나는 돔의 무게. 이제 길이만 주고 하기에는 그런 게 있죠. 왜? 긴데 길이는 긴데 날씬한 놈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길이만 주고 우리가 분류를 하기는 조금 데이터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무게도 같이 주겠습니다. 길이가 긴데 무게가 또 날씬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돔인데 그래서 무게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무게의 돔이는 242g부터 시작해서 950g 거의 1kg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돔 데이터예요. 돔 데이터. 그 다음에는 빙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빙어. 스멜트 빙어다 이 말이에요. 빙어는 길이가 9.8cm부터 시작해서 15cm까지 있고 무게는 6.7g부터 시작해서 거의 20g까지가 빙어의 무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배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리스트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모르겠죠? 그럼 얘가 어느 정도의 돔인지 얘가 몇 개인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매플로 라이브러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어저께 사이클론하고 테스플로를 다 설치를 했죠. 거기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할 건. 자, 기본 분류에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넘파이 오늘 넘파이 별 필요 없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포트 시켜야 될 거. 오늘 할 건 첫 번째 분류 알고리즘 이름이 K, 최근적, 이웃, 분류, 알고리즘 이름이 그래요. 임포트 할 때 넘파이도 임포트 시킬 것 같아서 계속 써야 되니까 넘파이이지 필요해. 임포트를 할 때 계속 거기에 맵플로 라이브러리랑 넘파이는 항상 임포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는 계속 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어저께 우리가 설치했던 사이클런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클런. 자, 사이클런 모듈의 패키지 중에 니어보스라고 EU 패키지가 있어요. EU 패키지. 그 중에서 알고리즘 클래스명이 문자로 시작하면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 이런 거는 일반 패키지명 이런 거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얘가 클래스다 이 말이에요. A, 니어보스 클래스파이어 이래요. 그러면 클래스파이어는 분류다 이 말입니다. 분류하는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 이름이 리그레션 하면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리그레션 하면 예측이고 클래스파이어는 분류
데이터를 주고 이건지 저건지 분류하는 거예요. 사이클런은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모듈입니다. 사이클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책에 있는 소스가 브림 랭스와 브림 스멜트, 빙어랑 봄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자료가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저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잘 쓰이는 태글이라고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온 학습용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제 데이터 말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예제 데이터들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기는 힘드니까 요게 이 데이터예요. 배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항상 배열 형태예요. 자, 배열 형태. 그런데 지금 배열 형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정확하게 얘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게 시각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맵플로 라이브러리에 산점도 분포도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얘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랭스를 x좌표로 두고 웨이트 무게를 y좌표로 둬서 각각 봄과 빙어의 분포도를 확인해 볼 겁니다. 분포도. 예, 전체 코드. 요걸 항상 지금은 확인할 수 있으면 얘가 아직 산전도는 우리가 2차원 배열 형태, 수치 형태면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차원 배열은 확인이 안 되고 2차원 배열까지는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3차원 배열은 어차피 이미지 데이터라서 이미지를 그려보면 되니까 2차원 배열까지는 매플런 라이브러리에 스캐터나든지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분포를 한번 봅시다. 형태가 어떤 유형인지 데이터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모듈을 읽어오고 해야 되니까 조금 읽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예요 지금. 여기서 가로는 length입니다. 길이. 그 다음 세로축은 weight, 무게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란 게 브림의 수치값입니다. 브림의 길이하고 무게. 아까 브림의 뭐 도미가 제일 작은 게 지금 아마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length는 25.4고 스멜 빙어의 길이는 9.8이 최소값이네요. 그럼 9.8부터 얘가 제일 긴 건 41까지인가 x좌표가 한 10부터 9.8부터 시작해서 41까지고 그래서 범위가 무게는 얘가 작은 게 6.7이고 얘는 여기 중간에 톤도 있네요. 그러니까 6.7부터 시작해서 여기 1000까지가 범위입니다. 작은 거 지금 큰 거랑 같이 섞여져 있어요.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 산점도를 보면 분포도를 보면 여기 랭스가 한 20 이상이 되고 그렇죠? 랭스가 20 이상 그 다음 무게가 한 200 이상 되는 건 동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속한 건 동이고 일반적으로 길이가 한 7, 8 정도에서 15cm, 16cm까지 있고 그 다음 무게는 여기가 좌표가 자세는 안 보이지만 무게의 범위는 웨이트 범위는 한 20cm, 20g 이하인 거 그렇죠? 20g 이하인 거 그게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빙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뚝 잘라서 이쪽은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하죠. 이렇게 딱 나누면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도매 분류 펴주고 왼쪽에 요 밑으로 요렇게 돼 있어서 요 밑으로 있는 게 빙어의 어떤 좌표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직선으로. 그렇죠? 요렇게도 아니고 요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얘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게 지금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선이 제일 큰 건데 지금 중간에 막 섞여져 있으니까 이
분포도를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 순서가 있어요. 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배열 형태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가 해당 알고리즘, 해당 코드에 맞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어저께 우리가 했던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맞게 입력할 데이터의 유형에 맞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필요하면 경제를 하고 그렇죠. 모자라면 통합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건 변환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너무 크면 축소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해요. 그 다음 3번 해당 알고리즘 클래스를 이용해서 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4번 학습을 시킨다고 해요.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한테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를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분류 또는 그 다음에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정확도는 뭐냐면 시험 치고 나서 점수랑 비슷한 거예요. 얘가 이 시스템에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정확도가 얼마나 잘 맞추는가 그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확도를 측정하고 실제로 분류하거나 이제 예측을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같은 순서예요. 사이킨런 모듈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순서가 이 형식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는 순서를 하면 10줄도 안 됩니다. 실제 코드는. 근데 우리가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또는 이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가, 공부를 하는가, 이제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코드 자체는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우리가 방금 전에 그래프 분포도를 봤죠.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데이터를 이 알고리즘이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변환을. 그래서 그걸 볼 거예요. 변환. 얘는 데이터가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데이터는 이 객체의 인수값으로 줄 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순서가 알고리즘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해당 매개변수 형태가 값이 데이터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 배열 형태는 우리가 파이썬 자체에 리스트가 있고 또는 numPy 배열이 2차원 배열 형태가 돼야 돼요. 2차원 배열 형태 요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값 요렇게 이 형태가 돼야 되는 게 2차원 배열 형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걸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1차원 리스트 형태죠?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형태는 지금 length weight인데 얘가 1차원 배열 형태. 요거는 값을 이렇게는 주면 안 됩니다. 생성이 안 되고 그러면 2차원 배열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처음에는 length는 length끼리 묶고 weight는 weight끼리 이제 합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얘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데이터를 줄 때는 다 섞여져 있어야 됩니다. 섞여져 있고 섞여서 데이터를 주는데 형태가 2차원 배열 형태가 되는데 우선은 섞어야 되니까 랭스는 랭스끼리 도매 프레임 랭스랑 빙어 랭스랑 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돔 웨이트랑 빙어 웨이트랑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무게 이렇게 되겠죠. 길이 무게 주고 얘가 돔인지 또 길이 무게 주고 얘가 빙어인지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합한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냐면 제가 아까 2차원 배열 형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2차원 배열 형태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이 무게 하나, 길이 무게 하나. 얘가 데이터가 돔과 빙어가 돔이 35개고 빙어가 14개니까 다 합하면 49개니까 49개의 행과 그 다음 길이와 무게니까 32개. 그죠? 그러니까 49행 2열의 배열, 2차원 배열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항상 이 데이터로 줘야 돼요. 사이클런에서는 이 형태로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1차원에 만약에 길이만 있으면 길이 1, 길이 2 해서 데이터가 열 값이 한 개라도 무조건 이 형태를 2차원 배열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더하면 됩니다. 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리스트에서는 그냥 플러스 하면 더해지죠. 그래서 length와 weight를 더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length와 weight를 더할 겁니다. 두 개를 합하겠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 두 개를. 각각의 돔의 길이, 그 다음 빙어의 길이와 무게를 각각 더합니다. 각 데이터를 돔과 빙어의 데이터를 합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확인하는 거 총 몇 개인지는 우리가 랭 해가지고 랭스 해서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이거만 49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를 때는 다 출력하면 힘드니까 몇 개인지만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러면 두 개 합한 게 49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얘가 시험 배열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이제 나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 앞에 처음부터 여기서 10개 이렇게 슬래싱을 이럴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떤 구조인가. 지금 돔하고 빙어의 길이만 합한 앞에 10개 찍은 거예요. 데이터가 49개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이게 훨씬 많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을 해서 한번 찍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서툴이다 이 말이에요.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2차원 배열이니까 이렇게 뭐 길이 1, 무게 1 이렇게 첫 번째 요거 하나 또 길이 2, 무게 2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49개니까 길이 49번째 무게 49번째 요렇게 2차원 배열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짝을 지어서 짝 지어서 합한 다음에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49개 49행 2열의 배열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앞에 numPy는 우리가 컴캐티네이터나 컬럼 스택을 이용하면 편해요. 근데 지금 얘는 numPy가 아니고 기본적인 파이썬의 리스트니까 얘를 이제 책에서는 뭐 했냐면 리스트 내포 방식으로 합했습니다. 리스트 내포 리스트 내포 리스트 내포 방식 얘는 뭐냐면 이거는 봤죠? 포문에 우리가 배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에 대괄호 안에 바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스트 내포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건 길이 1, 무게 1 두 개 합치고 길이 2, 무게 2 두 개 합치고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뭐냐면 해당 배열에서 한 개씩 한 개에서 끄집어 와서 두 개를 가지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첫 번째 길이 한 개 가져오고 첫 번째 무게 한 개 가지고 와서 뭐 배열로 하나 만들고 두 번째 거 배열 만들고 그렇죠? 그걸 총 49개 가지고 와서 배열 만들고 최종적으로 또 대괄호가 있으니까 2차원 배열 형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PC 데이터를 뭐 다 찍어봐도 상관없지만 앞에 거만 찍어봅시다. 얘도 PC 데이터에 얘도 앞에 거 10개 슬라이싱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 구조로 바뀌었구나. 보세요. 요게 그리고 얘가 무게예요.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이렇게 해서 앞에 거 10개만.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항상 할 때 형태가 이 형태가 되도록 몇 행, 몇 열의 차원 배열 형태가 돼야 돼요. 어떤 데이터든지 무조건 이 형태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이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복습할 때 이 책이 인공지능을 처음 학습하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되게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책들도 봤는데 다른 책들은 용어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또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코드에 대한 설명도 잘 안 되어 있고. 근데 이해가 그나마 이 책이 제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아주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잘 되어 있는 책이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책 한번 그냥 책의 설명들을 그냥 읽어보세요. 재밌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놓으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했으니까 지도학습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할 건 지도학습은 데이터를 주고 얘가 도민지 빙어인지 알려줘야 돼요. 보자. 지금 현재 앞에 거는 앞에 지금 있는 데이터는 도매 데이터죠. 얘를 그대로 아직 안 섞었으니까 원래는 랜덤하게 섞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따가 한쪽으로 지금 분류가 튀어져 있대요. 그건 또 정확도가 높지 않아요. 실제로는 얘를 랜덤하게 다 섞어야 돼요. 도미에다가 빙어에다가 빙어에다가 도미에다가 이렇게 섞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앞쪽은 도미고 뒤쪽은 빙어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줄 때 그렇죠. 무작위한 데이터를 주죠.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섞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얘가 앞쪽에 25.4cm이고 무게가 242인 건 얘 도미죠. 그다음 얘도 지금 앞에 10개까지는 아까 35개까지는 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14개는 빙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줄 때 얘는 실제 데이터고 빙어인지 도미인지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데이터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도미인지 빙어인지를 얘가 알 수가 있으니까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타겟 데이터라고 합니다. 타겟 데이터. 그러면 얘는 학습 데이터고 학습 데이터. 그다음 얘는 지도 학습이니까 타겟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타겟 데이터는 만약에 분류가 여러 개면 뭐 분류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두 가지 분류죠. 돔 아니면 빙어. 두 개 중에 한 개 분류예요. 그러면 얘가 타겟 데이터는 1을 주거나 0을 주거나 이런 형식으로 주면 돼요. 타겟 데이터는 1 아니면 0. 1 아니면 0. 그러면 지금 현재 돔이 35개고 빙어가 14개니까 1을 돔으로 치겠습니다. 돔을 1로 치고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어쨌든 구분만 하면 되니까 빙어는 0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총 35개고 그렇죠? 얘는 총 14개였습니다. 14개. 타겟 데이터는 정답이니까 얘는 뭐 1차원 배열 형태면 됩니다. 얘는 1차원 배열. 그러면 뭐 1, 35개, 0, 14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타겟은 배열 요소가 1인 거 35개, 그 다음 더해서 배열 요소가 0인 거 14개 더해서 그냥 타겟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는. 분류가 여러 개일 때는 이제 또 그냥 우리가 뭐 문자열 이런 형태도 줘도 되는데 지금은 얘를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얘가 뭐 돔이 15개고 돔이 1이다 이 말이고 얘가 15개, 35개. 그 다음 빙어가 0입니다. 0은 빙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14개. 그렇게 해서 PC 언더바 타겟에서 타겟 데이터도 생성을 합니다. 얘는 그냥 다 찍어볼까요? 다 출력해보면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35, 그 다음 000이 14개 그 타겟 데이터 생성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얘는 뭐 그냥 간단하게 타겟 데이터를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주는 쪽에서 타겟 데이터까지 주는 것도 있고 없으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을 하면 됩니다. 얘는 뭐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랬을 때에 용어를 보면 얘를 타겟 데이터에서 지금 우리가 얘가 분류하는 알고리즘이죠. 지금 뭐 이 데이터를 주고 나서 이 데이터 아까 앞에 2차원 배열 형태를 보면 요거 있죠. 25.4, 25.4, 240.0 요거는 1이다 이 말이에요. 응?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그 다음에 1이란 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을 1로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 26.3, 290도 1. 그럴 때에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는 분류할 때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분류해요. 그래서 분류가 두 개 중에 하나를 분류한다고 해서 얘를 이름을 이진 분류라고 합니다. 이진 분류. 두 개 분류. 분류의 종류가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이진 분류의 여러 개는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찾아내는 분류는 다중 분류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류 있죠? 분류 항목. 지금은 돔 아니면 이건데 1 아니면 0이죠? 그걸 우리가 이 분류 항목을 뭐라 하냐면 클래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달라요. 클래스 정의가 뭐 분류 항목.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클래스가 두 개인 알고리즘이에요. 돔인지 빙어인지. 그게 클래스가 여러 개면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되는 항목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이래 놓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형태는 끝났어요. 기본적인 이제 구조 이제 뭐 전처리는 여기에 학습할 데이터는 2차원 배열로 만들고 분류 항목들은 타겟 데이터는 1차원 배열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류하는 알고리즘은 이게 클래스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클래스의 기본적인 인수값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처음 아까 알고리즘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얘를 보통은 이 객체를 모델이라고 해요. 그냥 알고리즘의 모델이라고 모델. K 아까 이름이 K Nearest Classifier요. K 최근접 이웃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이름이 그냥 직역으로 하는 거예요. Nearest Classifier 이웃 분류 알고리즘. 자, 우선은 기본 인수값이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모델 객체다 이 말이에요. 해당 클래스.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다고 했죠. 자, 훈련시키는 메서드는 펜 메서드예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하기. 자, 거기에 들어갈 인수값은 아까 2차원 배열로 정렬해 놓은 거 있죠. 우리가 만든 거 전처리해 놓은 데이터.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이 1인지 0인지도 알려줘야 되는 클래스로 구분해 놓은 타겟 데이터 두 개를 주면 됩니다. 그래야 요거하고 이 데이터 있죠. 2차원 배열 만든 거 요거하고 그냥 정답은 1. 그 다음 요거는 정답이 2. 이렇게 같이 줘야 학습을 하니까 얘가 그래서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각각의 인수값으로 전달해서 훈련시키면 돼요. 얘가 하면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훈련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도를 측정해 봅니다. 정확도. 이게 얼마만큼 잘 맞추는가 그 얘기입니다. 응? 정확도 측정. 정확도는 메서드가 스코어 메서드입니다. 스코어 메서드. 요거는 첫 번째 인수값은 데이터, 배열 형태의 데이터. 그
다음 두 번째 인수값은 정답 데이터인 타겟 데이터예요. 그럼 학습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 정답과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그걸 맞춰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도다 이 말 쓰고 여기 내서는 나중에 다시 또 할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가 원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학습을 시키고 정확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얘가 몇 프로나 정확한 알고리즘인가 그걸 측정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주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은 같은 알고리즘인데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정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많은지 작은지 데이터의 항목들이 많은지 작은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얘가 학습하는 게 시간 좀 걸릴 수가 있으나 지금은 데이터가 49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됩니다. 그러면 1.0 얘가 뭐냐면 정확도가 1.0이란 말이야. 그럼 100% 정확하게 맞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 응? 그러면 금방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응?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분류를 이제 예측하는 메서드가 프레딕트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프레딕트. 얘는 이제 분류 예측.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류하기.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데이터. PDF는 데이터 값을 봅시다. 어떤 걸 데이터로 줬는가. 여기 있네요. 새로운 생선. 만약에 길이가 30cm이고 무게가 600g인 걸 얘는 도대체 뭘로 돔으로 예측하는지 돔으로 분류하는지 빙어로 분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프레딕트의 메서드에 들어갈 인수값도 반드시 2차원 배열 형태다. 왜냐하면 학습한 데이터가 2차원 배열 형태죠. 그러니까 얘가 이 예측하는 새로운 데이터 줄 때도 2차원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30cm와 500g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민지 빙원지 보면 뭐 1 하면 아까 우리가 1을 돔으로 지정해줬죠. 그러니까 30cm 500g을 돔으로 인식하네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확도가 얘를 분류하는 이 때문에 잘 맞추는 비율이 1이면 100%라 이 말이니까 다 맞춘다 이 말이에요. 이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얘가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서 얘를 학습을 해서 분류를 하는가? 그러면 얘는 이름이 니얼버스 클래시파이어예요. 이름이 니얼버스 클래시파이어. 뭐 이웃 분류 알고리즘이다 이 말이에요. 최근접 이웃. 얘는 뭐냐면 얘가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이냐면 가장 가까운 예측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이웃 샘플들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류하는 시스템이.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그러면 산점도를 찍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 형태를 봐서는 얘가 어디쯤에 위치한 데이터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죠? 산점도 아까 찍어보면 낫겠죠? 그러면 프림하고 스멜은 따로 찍고 지금 새로운 데이터인 예측 30cm 500g은 별도로 따로 찍어 보겠습니다. 얘가 어디쯤 가 있는지. 그러면 얘를 출력해 보면 여기서 요거 세모난 거 있죠? 얘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요쪽은 아까 제가 도면 분포를 했습니다. 빙어는 주황색이 빙어 분포예요. 방금 전에 예측한 새로운 데이터 30에 600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도매 분류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도매일 수밖에 없어요. 중간쯤에 이제 애매할 때가 문제지.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는 얘가 동으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얘를 분류를 동으로 분류하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샘플 5개를 봅니다. 샘플 5개. 기본값이 샘플 5개. 샘플 5개에 어떤 분류가 많은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샘플 5개가 만약에 도미 4개고 빙어가 1개면 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응? 많은 거. 기본 이웃에 그래서 그래서 이웃이에요. 이웃에 있는 샘플을 보고 그거에 많은 걸로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5개를 분류하면 3개가 동이면 3개로 인식하는 거예요. 2개가 빙어면 동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웃이 개수가 많으면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개수가 많으면 기본값은 5개예요. 기본값. 그런데 이웃의 범위를 너무 많이 늘려도 안 되는 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전체 데이터가 49개죠? 전체 데이터가 선생님 그러면 이웃을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릴수록 정확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응? 그렇죠? 근데 전체 데이터가 49개인데 나는 이웃을 49개를 볼 거예요. 그러면 49개를 다 이웃을 보면 어디를 찍어도 다 49개를 합하면 항상 도매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원래 데이터가 동이니까 무조건. 그러면 이웃을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웃을 너무 많이 늘리면 여기 원래 데이터 개수에 가까우면 원래 데이터의 확률대로 무조건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데이터 개수를 보고 이웃의 범위를 늘려야 됩니다. 이웃의 범위를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이웃의 범위가 너무 작아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적당한 이웃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정확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49개밖에 안 되니까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샘플 개수의 값이 5개입니다. 그걸 줄이거나 확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